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최근에 이제 간암 치료제 1차로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의 옵디보와 여보이 병용조합이 FDA 승인을 받았는데요.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의 약점 관련되는 부분은 2028년도에 옵디보 특허가 만료입니다. 그러니까 페런트 클리프라고 하는 이제 제약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되는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약물에서 이제 경쟁 약물이 이제 부각한다든지 승인을 받게 되면 승인 받은 쪽이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빠르게 이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제 악재가 발생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HLB는 당초보다는 CRL을 2번 받으면서 일단 홀드가 되어 있는 상태고, 같은 시기에 여보이 옵디보는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유럽에서도 EMA에서 3월달 초에 허가를 받았고 4월달에도 이제 한 10일 정도 더 빨리 FDA 허가가 났습니다. 사실 뭐 이런 어떤 상태 같으면 브리스톨 마이어 주가 차트들도 제가 뭐 며칠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만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이제 고점에서 $80에서 거의 반토막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40 밑단에서 한 50% 올라왔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4월달에 FDA 이슈라든지 미정시 빠지면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대장암 쪽에서도 허가를 받았고 6월달에도 이제 저응증 확장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이유를 뒤에 이제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면, 먼저 이제 어제 나왔던 이제 뭐 기사, 그러니까 여보이 옵디보 관련되는 기사가 외신에도 보도 많이 되고 국내 쪽에도 이제 기사가 많이 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슈의 제품 티센트릭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에 1차 치료의 판도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2년도에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 로슈가 이제 절반 이상을 장악하다가 이 점유율들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자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이 아바스틴 관련되는 출혈 문제 때문에 이제 치료 기간 중에 중단하는 사례들이 70%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간암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 자체가 지금 한 30-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가 FDA가 옵디보 여보이 관련되는 부분들이 11일날, 당초는 포드파골 데이터가 21일이었죠. 자, 그리고 여보이 옵디보 관련되는 부분은 브리스톨 마이어가 개발한 면역 강암제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 스토리를 보게 되면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가 면역 강암제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여보이가 2011년도에 되었고요. 옵디보가 2014년도인데, 사실상 이제 옵디보라고 하는 약 자체는 그 메다렉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 바이오텍과 일본의 오노 이제 공업제약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2018년도에 그 면역 항암제로 이제 노벨상을 받았던 혼조 다스쿠 이제 교수가 2018년도에 미국의 이제 그 앨리슨 교수와 이제 노벨상을 받으면서 이제 일본 쪽에서 사실은 먼저 개발을 했어요. 이 옵디보 관련되는 부분. 그러다가 이제 메다렉스가 있어서 이제 북미 쪽 판권은 이제 메다렉스가 가지고 있었고, 이 오노가 이제 그 외에 글로벌 판권, 마치 이제 리보세라닙의 중국 판권은 항서제약이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다 이제 HLB가 가지듯이 비슷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메다렉스를 그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가 2009년도에 한 $29억 주고 인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수를 해버리니까 이 뭐 판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M&A를 통해서 확보를 한 거죠. 뭐 미리 이제 그 전에 면역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리서치는 했습니다만 뭐 요런 경우였고, 그리고 2014년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옵디보는 그 일본 쪽에서 흑색 쪽으로 먼저 이제 허가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키투르다가 이제 9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면역 항암제로 허가를 받고 12월 달에 이제 옵디보도 이제 흑색 쪽으로 허가를 뭐 받는 요런 어떤 이제 개발 사항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제 사실은 옵티보가 키트루다보다는 좋았습니다만 폐암 쪽에 이제 임상에서 그 옵티보가 실수를 하죠. 굉장히 이제 상태가 안 좋은 어떤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임상 데이터를 내려고 하다가 상대적으로 키투르다는 지금 그 옵티보가 이제 간암에서 하는 형태로 특별하게 이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키투르다는 임상을 했기 때문에 옵티보가 여기 데이터가 안 좋으면서 이제 키투르다한테 역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키투르다가 거의 한 40조 정도 연간 팔고, 옵티보도 메가 블록버스터니까 한 10조입니다만, 그 뒤에 이제 그 옵티보 임상 같은 경우 보면, 그 너무 이제 안 좋은 환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뭐 이게 상태가 좋은 그런 환자로 이제 안전성 위주로 이제 임상을 하게 된 원인도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옵티보 같은 경우는 2차 치료제는 되었다가 1차 치료제 진입에서 한번 실패를 하고 다시 이제 여보이와 병용으로 이제 결국 이제 1차 치료제로 진입이 돼 있고, 여기가 2014년도에 이미 이제 시작을 했던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뒤에 내용에 특허하고도 좀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보세인과 감릴리주박 같은 경우 병용으로 해서 이제 특허 기간 자체가 리보세렘 단독으로 했을 때는 여기도 이제 물질 특허가 완료가 되는 상태였는데, 병용으로는 이제 이 부분들을 뭐 연장을 해놓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어떤 승인의 근거가 되는 이제 뭐 체크메이트 9DW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이제 뭐 옵티보 단독하고 옵티보 여보이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을 하고 이제 확대를 해놓은 상태인데, 사실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퀘어가 최근에 주가가 몇 년 동안에 안 좋았던 부분들은 주력인 약물 가장 뭐 중요한 게 이제 옵티보고요. 이 옵티보가 2026년도에 본래 물질 특허가 되어 있다가 이것도 좀 연장을 해가 28년도까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허가 이제 만료가 다가오는 어떤 입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간암 1차 치료제에서 과거에 이제 소라페닙 이 바이오엘의 그 허가를 받고 이제 하다가 이제 이 특허 만료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급격하게 사실은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옵티보의 특허 기간 만료가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연장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른 특허를 계속해서 이제 에버그린 전략을 가든지 아니면 가격을 확 낮춘다든지 아니면 제형을 바꾸는 형태를 하거든요. 근데 옵티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도에 SG 제형을 통해서 FDA 허가는 이제 작년 12월 달에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적응증을 해서 다시 하려고 하면 다시 이제 임상을 해야 되겠죠. 마치 이제 키투르다가 그 유한양행하고 그러니까 알테오젠하고 이제 알테오젠 SC 제형을 해가지고 이 머크가 키투르다 SC 제형 관련돼서 NDA 신청하는 거랑 뭐 비슷한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뭐 받을 수 있는 흐름이 있다는 것들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승인은 먼저 되었습니다만 이 리얼월드 데이터에서도 이제 임상만큼의 효과를 실제 이제 환자들에 넣었을, 그러니까 실제 환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간 기능이 되게 이제 좋은 상태의 환자들이 리얼로드 데이터에 많으면 이 부분들이 이제 좋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간 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간 기능이 되게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70% 이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처방은 된다 하더라도 뭐 제한적일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라벨링을 통하면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임상 데이터와 실제 리얼월드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하고 연관성은 나중에 이제 출시 이후에 출시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NCCN 등재는 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PBM 등재를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이제 매출을 내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죠. 미국 쪽에서도 암 사망 원인 중에서 6번째고요. 간세포암은 간암에서 이제 대부분이 그냥 간세포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간세포암 환자 수가 4만 명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B형이나 뭐 C형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뭐 대사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계속 이제 유럽에서도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옵티보 여보이가 먼저 허가를 받으면서 HLB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먼저 허가를 받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팩트적으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당연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맞아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또 요소가 있기 때문에 리얼드 데이터도 있고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 입장에서 옵티보 관련되는 부분들이 터커가 이제 몇 년 남지 않았기 때문에 SG 제형으로 대응을 하고 뭐 합니다만 이제 피크 매출을 만들어내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이제 터커라고 하는 부분들이 영향을 뭐 주는 입장.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적응적으로 확장을 빠르게 이제 그 물질 특허 마무리까지 좀 하려고 하는 어떤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해외에서 나왔던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계속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여기 이제 해외 기사죠. 그래서 깊은 반응이라고 하는 게 이제 ORR과 OS 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치료 옵션이 출시되니까 처방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약이 나오면 일단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생존율이라든지 반응률을 이제 높이면서 일단은 임상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옵티보 여보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1차 치료 표준 치료제, 그러니까 지금은 로슈 제품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회사에서 이제 수석 부사장인 웬디 쇼트 바티는 보도자를 통해서 1차 치료제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진전을 보였다. 그리고 이제 뭐 긍정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이상 반영으로 볼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뭐 폐렴이라든지 대장암 간염, 간독성, 내분비병증, 신기능 장애를 통한 신염, 피부 반응, 그 다음에 또 뭐 주익 관련되는 반응, 조혈매섭 이식 합병증,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이식을 했다든지 이럴 때는 좀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배아 태아톡성, 그 다음에 옵티보와 탈리도마이드는 이제 과거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약입니다. 근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덱사 메타손 관련되는 이런 걸 이제 병용을 했을 때는 혈액암 쪽에서 다발성 골수증 환자는 사망률이 높아갈 수 있는 뭐 요런 것까지 이제 이상 반영으로 외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우려감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데이터에서는 이제 뭐 이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하나 보시게 되면 올 초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2025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특허 만료가 빅파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파마 입장에서는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대응으로 가격이나 제형 변경, 특허 연장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가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매력, 메인 주력 제품인 엘리커스도 있죠. 여기도 보면 엘리커스 관련해서 HLB 제약이 이제 주사제로 바꾸는 게 이게 엘리커스죠. 그러니까 브리스톨 마이어하고 많이 뭐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는 내년도에 특허 만료예요. 하이자와 공동 개발했던. 그리고 이제 옵티보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주요 적응증 관련해서 여기 매년 10조 이상 파는 약이잖아요. 특허 만료가 본래는 26년도였는데 연장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본 오노와 공동 개발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옵티보 SG 제형을 작년 12월 달에 FDA 허가를 받아놨습니다. 그럼 뭐 승인은 받아놔도 만약에 또 적응하려면 또 임상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키투로다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테오젠의 주가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옵티보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승인을 이제 받아놨는데 특허 만료가 이제 일정의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리얼월드 데이터는 또 다르다 임상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살피시면서 흐름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